여러분, 한국은행들 괜찮을까요? 이게 괜찮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이면 올해입니다. 1월 가계신용 연체율입니다. 여러분, 가계신용 연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5%입니다. 0.55%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분위기, 나쁜 분위기가 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추세선을 한번 볼까요? 추세선을 보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2022년은 0.46이었어요. 2019년에 0.41에 비하면 지금 0.46이 됐으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2020년은 아무래도 대출 만기 연장해 줬으니까 줄어들 수밖에요.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0.34%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29로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월등하게 쭉 늘어났다는 거, 이거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133조 3천억 원 안고 가면서 지금 다시 경기가 나빠서 연체가 되고 있는 게 0.46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위기처럼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월에는 0.55까지 올라갔다는 것. 이 수치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예요. 2016년 9월까지로 돌아갑니다. 2016년 9월. 2016년 9월에 0.46을 기록을 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0.55 이러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걱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계대출 전체 규모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가계대출이라는 게 지금 1870조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5%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계신용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 연체율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물론 2019년에 0.36%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0.25%로. 그러나 이것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 결국 시장에는요, 이게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게 중소법인들,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인데,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은요 0.44%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0.44%면 2019년 가계신용대출이 0.41%인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지금 연체 때문에 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체가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혹은 뭐 PF 대출 어떤 상황과 연속적으로 맞물린다면 그 충격파는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시장에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11.46%였거든요. 2021년에는 12.99%까지 올라가더니 2022년에 오니까 12.26%로, 쉽게 말하면 자본 비율이, 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뭐 그들은 이자 장사해서 말입니다, 성과급 잔치에
연봉잔치에 뭐 이런 돈잔치만 엄청 벌이면서 말입니다. 은행의 자본 비율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12.26%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12.26%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8%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이 0.46까지 연체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12.26%가 괜찮을 건가? 여기에 대한 것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낮거든요. 지금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줄파산하고 있잖아요. 은행들의 어떤 자본 비율이 12.37%입니다. 15.37%. 우리는 미국 은행들의 12.37%보다 낮아요. 12.26%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CS 여기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은요 14.74%예요. 굉장히 높아요. 영국은 이미 금융위기를 많이 겪은 터라 15.65%까지 쌓아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본 비율은 굉장히 낮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보다가 낮은 자본 비율이 자칫 잘못하면요. 대출 만기 연장이나 PF 대출과 연계돼서 한꺼번에 터진다면 이게 인정사정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점점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연체 비율이 더 떨어지겠지만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모습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위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죽했으면 정부에서조차 말입니다. 12.26%가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요.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제도적인 정비를 지금 들어가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대 은행은 필요한 자본을 더 확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 신한 같은 경우는 9,811억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요. 국민은행은 1조 2,254억 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은행도 3조 5,813억 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은행은 저렇게 많이 확충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이 좀 위험하다 그런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금융의 어떤 위험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저도 기자를 하면서 참 많이 취재를 해보는데요. 이게 억지로 제도를 잘 도입 안 하거든요. 억지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요. 그만큼 시장에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위험이 있다는 뜻. 그래서 돈 쌓아라 이거 돈 쌓아라. 예를 들어서 경기 대응을 하는 완충 자본도 쌓고 경기 대응하는 완충 자본 쌓아라는 거죠. 또 스트레스 완충 자본도 쌓고 이 스트레스는 금융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완충 자본도 쌓고 또한 필요하면 대손 준비금도 쌓아라. 대손 충당금은 당연히 쌓는 거고요. 대손 준비금도 쌓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에 생각보다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저는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특히 말입니다. 저는 우리은행이 자본을 이렇게 안 쌓은 줄 몰랐어요. 지금 자본을 3조 5,813억 원을 쌓으라고 하니까 그만큼 저는 위험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절대 한 개 은행에 돈을 넣어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리딩 뱅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이나 신한이나 국민에 어느 정도 넣어놓는 것, 이것은요 내 자산을 지켜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을 이용하는데요. 저 농협은행을 쓰거든요. 예, 농협은행을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위기에는요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예,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